쭉 국정감사 거치면서 지적하고 했던 것 중에 19일 날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하면서 당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해서 강압 수사했던 것, 또 범죄수사 규칙을 따르지 않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문조서 부실 작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권위에 진정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한 변호사를 보도한 변호인과 또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오히려 영등포 경찰서는 또 고소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또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오늘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외에도 23일 날 있었던 충북 경찰청 국감에서는 그 조사 도중에 이제 도주한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 112에 허위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 사례. 이것도 역시 그냥 개인의 일탈로 처리하고 경징계 처분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게 드러나면 그냥 경찰에서는 관행으로 해오던 것들인데 그냥 개인의 일탈 이렇게 처리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수사는 그래도 앞으로는 경찰이 다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제19 감싸기라든지 또는 인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적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이러한 수사 관행에 대한 내부적인 자정, 혁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23일 날 경상북도 경찰청 국감할 때 했던 건데, 대통령령으로 있는 치안행정협의회 대신에 지금 각 지방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치안협의회, 뭐 도지사, 해당 그 경찰청장 이렇게 해서 일종의 국가 업무인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아래에다가 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제기했고요. 이것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지금 이 바뀌었죠. 경찰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버닝썬 사건 이후에 문제가 좀 되었고, 실제 올해만 하더라도 저기 태안경찰서나 이런 데서는 경찰발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의 일종의 갑질, 뭐 술 먹고 걸렸는데 내가 너희들 다 자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의,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경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만 검찰이 특별하게 어떤 지역과 관련한 지검에서 위원회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안행정협의회, 뭐 그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치안협의회 또는 경찰발전협의회와 관련한 청장님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투명하지도 않고요. 그 이후에 투명하게 위원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위원도 실제 공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냥 김땡땡, 의료인, 기업의 임직원, 교육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불투명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울청 할 때 지적했던 것인데요. 수사 과정 등에서 취득한 불법 그 성착취, 불법 촬영물 같은 것에 대한 삭제, 이게 지금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하거나 하게 되면 삭제를 하는데, 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냥 삭제에 대한.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사가 끝이 나고 나면은 일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 쭉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신고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검거는 실제 줄어들고 있는 데이트 폭력 범죄입니다. 이게 2016년에
9,300건대에 검거는 8,300. 이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검거 비율이 거의 90%인데요. 2018년에 18,600건인데 검거는 만여 건, 54%되고요. 2019년에 19,000건 대비 9,800건에서 49% 내려가고요. 올해 8월까지는 13,100건 정도인데 6,000건 정도만 검거가 돼서 46.6%. 오히려 점점 검거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또 이 검거한 사람들의 전과 내역을 보면 저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6년 전과가 없는 사람도 많지만 1범에서 3범에 이르는 경우, 4범 이상 되는 경우, 9범 이상 되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트 폭력은 2016년부터 이미 데이트 폭력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특히 제주는 아까 동네 한 바퀴 뭐 좋은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제주청이 검거율이 특히나 낮습니다. 2016년에는 한 92% 정도가 오히려 검거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청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왜냐하면 여기는 전담 인력도 48명씩을 구성을 하고 있고 각 경찰서마다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라면 조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 개편을 좀 앞두고 있어서 경찰이 데이트 폭력은 저렇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조직 개편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성들의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정확한 우리 청장님의 답변까지를 포함해서 예. 지금 바로 답변을. 예, 이제 질의 시간. 예. 예, 의원님,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 경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익제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수사 결과를 좀 발표를 하고 검찰에 송치한 그런 사안인데, 그 기본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공익제보의 목적으로 이렇게 그 입수했던 자료를 관련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를 했지만은 법리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는 정당한 그런 자료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거다 하는 판단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혐의 있는 걸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은 그 수사의 방식이나 비인권적인 것이 있었고 비인권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에서 공익제보의 특징이 그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수사 방식은 드러났지만은 그 절차라든지 그 한계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에 있고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수사팀 판단을 아주 존중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안이 좀 문제될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변협하고 저희 경찰청 권익위 합동으로 공익제보와 관련된 좀 어떤 그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이번 기회에 그 한계라든지 절차 이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해당자는요. 해당 그 경감인지 경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수사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청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해당자도 거기에 따라서 징계 책임을 그러니까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예. 그렇게 했고요. 내부적으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절차 얘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해당자가 그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찰서를 받고 조치를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그 사람이 고소한 사건 된 처리 과정에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2 신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사자의 처분 자체도 정말 부적절했고, 의원님 지적했던 대로 이건 제도적으로도 다시 이런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안행정협의회는 이번 그 경찰법 개정안에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없애는 걸로
단지 지역 치안 협의회는 어제 말씀드린 앞으로 치안 활동이 지역 공동체 치안 활동이고 관련 부서 전문가 시민까지 함께 참여하는 회복 치안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치안에 관련된 관련 기관이라든지 지역 단체라든지 전문가까지 참여해가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공동체 치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그런 어떤 주체로 한번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경발의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 과거에 약속했던 대로 그 규정에 맞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법 촬영물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도 참 정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런 상태로 방치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은 관련 법 개정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폭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한두 가지 사안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요소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